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도 다름 아닌 세계지성의 심장이라 불리는 컬럼비아 대학교에서요. 미연방 정부의 갑작스러운 발표. 전국의 수많은 외국인 유학생 비자를 90일 이내에 잠정 취소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걸까요?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캠퍼스 광장에 있는 대형 전광판에 갑자기 뜬 단 몇 줄의 뉴스 속보. 그건 단순한 정책 발표가 아니었어요. 진짜 경고 같았어요. 미국 연방정부의 긴급 발표였죠. 전국 수백 개 대학 수천 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의 비자를 90일 이내에 잠정, 취소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컬럼비아라고 예외는 아니었어요. 정말 당장 내일이라도 추방당할 수 있다는 공포가 눈 깜짝할 사이에 캠퍼스를 뒤덮었어요. 국제학생지원센터 앞에는 새벽부터 절망적인 얼굴을 한 학생들이 줄을 끝도 없이 서 있었죠. 근데요, 제가 진짜 충격받았던 건 그 광경 자체보다도 그 혼란 속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을 때였어요. 모두가 혼란에 빠져 우왕좌왕할 때 딱 한 명, 한 여자 학생이 침착하게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를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문제의 핵심을 찾아 해결책을 스스로 분석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이 컬럼비아에서 시작된 작은 파동의 시작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 매독스예요.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정치 철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솔직히 이곳에서의 제 삶은 늘 활기차고 당연한 것들로 가득했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친구들과 토론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것. 그게 제 일상이자 특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늦은 점심을 먹고 강의실로 향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캠퍼스 중앙 광장에 사람들이 몰려 있더라고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우린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멈췄고 전광판을 봤어요. 뉴스 속보였죠. 그리고 화면 가득 뜬 헤드라인을 보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미국 정부 전국 유학생 비자 90일 내 전면 취소 검토.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주변엔 정말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멕시코 친구 마르코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중국에서 온 리아는 눈가가 벌써 붉어져 있었어요. 인도 친구 프리아는 친구의 팔을 붙잡고 간신히 서 있는 상태였죠. 그들의 얼굴에 새겨진 감정은 단 하나, 공포였어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비자 문제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어요. 그런데 왠지 안도감보다는 미안함과 수치심 같은 게 밀려오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던 자유의 나라, 기회의 땅이라고 배웠던 미국이 바로 지금 이곳에서 함께 공부하고 웃고 떠들던 친구들을 내쫓겠다고 선언한 거잖아요. 그날 전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믿어온 시스템, 정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걸까? 그 전까지 저는 막연하게 우린 세계 최고니까, 우린 정의로운 나라니까 그렇게 믿어왔어요. 하지만 그날 캠퍼스 바닥에 무너진 채 주저앉은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믿음은 유리조각처럼 산산이 깨졌어요. 그리고 알게 되었죠. 그 광장에 힘없이 앉아있던 건 친구들만이 아니었어요. 저도 함께 무너지고 있었다는 걸. 그날의 충격은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 월스트리트발 경제 위기설이 떠올랐고 캠퍼스는 더더욱 얼어붙었어요. 신문 일면은 매일같이 주가 폭락 이야기로 도배됐고 경제학 교수님들도 수업 도중에 한숨을 쉬기 일쑤였죠. 캠퍼스 전체가 거대한 배처럼 서서히 침몰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학생들 사이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급속도로 번졌고 낙관이란 단어는 사라졌어요. 대신 불확실, 공포, 무너짐이라는 말들만 남았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결국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컬럼비아 야드 곳곳에서 크고 작은 항의 집회가 벌어졌고 학생들이 직접 만든 손팻말에는 절박한 외침이 가득했어요. 장벽이 아니라 다리를. 유학생은 범죄자가 아니다. 이게 우리가 배운 민주주의인가? 그 시위를 지켜보며 제 마음속은 더 복잡해졌어요. 한때 세계를 이끄는 지성이라 불리던 이곳에서 이렇게 시스템의 근간을 묻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혼란 속에서 계속해서 제 시선을 사로잡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도서관에서든 강의실에서든 언제나 조용히 같은 자리에 앉아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책에 집중하던 사람. 한도윤.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었어요. 다른 유학생 친구들은 매일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도윤은 마치 세상의 소란을 자기 안에서 차단한 듯 한결같이 조용하고 묵직한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지? 이 사람도 비자 취소 대상일 수 있을 텐데 무섭지도 않나? 그게 솔직한 제 마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도윤과 마주쳤어요. 정말 우연이었고 저도 모르게 먼저 말을 걸었어요. 요즘 상황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윤은 책에서 조용히 시선을 떼고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담담하게 말했어요. 위기는 원래 예고 없이 오잖아요. 그런데 위기는 피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저는 배웠어요. 그 말에 저는 말 그대로 움직이지 못했어요. 마치 제 속 어딘가를 꿰뚫고 들어오는 듯한 단단하고 조용한 울림이었어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켜고 처음으로 검색창에 두 글자를 쳐넣었어요. 한국. 왜 그랬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도윤의 그 태도, 그 단단함이 어딘가에서 비롯된 근원이 궁금해졌어요. 혹시 저 혼돈 속에서 작은 희망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저를 한국이라는 이름 앞으로 데려다 놓았던 것 같아요. 상황은 갈수록 나빠졌어요. 도윤과 대화를 나눈 지 일주일도 안 돼서 AP 통신 속보가 터졌어요. 미국 전역 160개 대학에서 1000명 이상의 유학생 비자 취소 확정. 컬럼비아 대학교도 포함됐다는 소식에 캠퍼스는 그대로 멈춰버린 듯 했어요. 학생들은 강의실로 가지 않았고 국제학생지원센터 앞은 새벽부터 길게 줄이 늘어섰어요. 그날의 공기 잊을 수 없어요. 절망과 공포가 사람들의 얼굴에 그대로 새겨져 있었죠. 눈물을 터뜨리는 학생,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는 학생, 서류 꾸러미를 꼭 껴안고 발만 동동 구르는 학생들. 거기는 말 그대로 전쟁터 같았어요. 그 풍경 속에서 제 눈에 다시 도윤이 보였어요. 그는 비자 취소 대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마치 자기 일처럼 가장 앞줄에서 사람들을 도우고 있었어요. 영어가 서툰 친구들을 위해 통역을 해주고 행정 절차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늦은 밤까지 남아 서류 검토까지 도맡았죠. 그 모습은 말 그대로 영웅 같았어요. 그런데도 도윤은 절대 과장하거나 튀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하게 조용하게. 저는 그를 보면서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윤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한국 드라마 한 편 보실래요? 추천한 작품의 제목은 미생이었어요. 처음엔 솔직히 기대도 안 했어요. 제가 가진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인상은 솔직히 좀 뻔하고 가볍다는 편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생은 달랐어요. 평범한 회사를 배경으로 신입사원들의 현실 생존기를 다룬 이야기였는데 그 안에서 제가 본 건 드라마가 아니라 도윤 그 자체였어요. 부조리한 현실, 그 안에서 흔들리면서도 꺾이지 않고 자기 길을 묵묵히 걷는 사람들. 그게 바로 도윤이 제게 보여준 한국이었어요. 드라마에 푹 빠져있을 무렵 도윤이 저를 한국 학생의 모임에 초대했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한국을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그 망설임을 이겼어요. 작은 한국 식당에서 열린 그 모임에서 저는 여러 명의 한국 유학생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조용하지만 강하게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누구 하나 소리 지르지 않았고 누구 하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렇게 단단한 침묵으로 세상을 설득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는 무너져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정반대로 단단해지고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단단함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어졌어요. 컬럼비아 캠퍼스에 들이운 위기는 단지 비자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불씨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시작은 온라인 커뮤니티였어요. 몇몇 중국 유학생들이 글을 올리기 시작했죠. 한국은 본래 중국의 일부였다. 한국 문화는 대부분 중국에서 파생된 것에 불과하다.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소리려니 했어요. 그런데 요구 주장을 지지하는 댓글이 점점 많아졌고 논쟁이 거세지면서 상황은 심각해졌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저조차도 그 글을 처음 읽었을 때 잠깐 동안이지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혹시 진짜 그런 건가? 그 생각이 얼마나 무지하고 위험한 건지 곧 깨달았지만 그 찰나의 흔들림 자체가 제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나는 그동안 동양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그걸 절감했어요. 그 논란은 한국 유학생들에게도 엄청난 상처로 다가왔어요.
특히 도윤은 상황을 그냥 넘기지 않았어요. 하루는 분노에 찬 학생들 앞에서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말로만 싸우는 건 의미 없어요. 우리가 가진 진실을, 우리의 역사를 직접 보여줘야 합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조용했지만 무서우리만큼 강했어요. 도윤은 결심했어요. 국제포럼을 개최하자.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정확한 자료로, 학술적 근거로 정면에서 증명해 보이겠다는 거였어요. 그 소식이 퍼지자 캠퍼스는 또다시 들끓기 시작했어요. 중국 유학생 대표 장웨이는 자신들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펼칠 기회라며 포럼 참가를 선언했고, 다른 국적의 학생들도 이 흥미진진한 대결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포럼이 열릴 날이 다가올수록 캠퍼스는 마치 진실과 거짓이 충돌하는 전장 같았어요. 저 역시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기대가 되기도 했어요. 과연 도윤은, 그리고 한국 학생들은 이 거대한 논란 앞에서 어떤 진실을 보여줄까? 그리고 마침내 포럼 당일이 찾아왔습니다. 컬럼비아의 가장 큰 강당은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찼고, 언론, 교수진, 외부 손님들까지 몰려들었어요. 처음 무대에 오른 건 논란의 중심 장웨이였어요. 그는 거만한 미소를 머금고 슬라이드를 넘기며 자신들의 주장을 열정적으로 쏟아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사실 왜곡, 편파 해석이었고 논리보단 감정과 민족주의에 가까웠죠. 그의 발표가 끝나자 무거운 정적이 흐르고 모두의 시선이 한도윤에게 쏠렸습니다. 도윤은 요란한 제스처 없이, 과장된 표정 하나 없이 차분하고 묵직한 걸음으로 단상에 올랐어요. 그리고 낮고 안정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죠. 저는 오늘 한국이라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독자적이었고 문화적으로 얼마나 고유했는지를 기록과 근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고구려, 발해 등의 독자적 왕조 기록, 중국 사서 속 명시된 한국 국가들의 자주성, 현대 국제법상 영토 주권의 기준까지 철저하게 자료로 짚어가며 장웨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해 나갔어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내용은 그 어떤 열변보다 강력했어요. 도윤의 발표가 계속될수록 강당의 분위기는 점점 달라졌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고 장웨이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어요. 결국 그는 말문이 막힌 채 무대를 떠났고 그 순간 강당엔 우레같은 박수갈채가 터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논쟁에서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진실을 위해 싸운 한 사람, 그리고 그가 대표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존경의 박수였어요.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이 핑 돈 채로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의 박수갈채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포럼에서 도윤이 보여준 차분하지만 강력한 발표는 컬럼비아 전체를 흔들어 놓았고 그 여운은 곧바로 현실의 반응으로 이어졌어요. 다음날 아침 캠퍼스 신문사 앞에는 수십 명이 신문을 손에 쥐고 서 있었어요. 누구나 첫면을 확인하고 싶어 했어요. 더 컬럼비아 크라니컬 일면에는 이런 헤드라인이 실려 있었어요. 혼란 속 컬럼비아의 빛, 한도윤 진실을 증명한 단 한 사람. 신문에는 포럼 당시 도윤의 사진이 큼지막하게 실려 있었고 그가 사용한 논문 자료와 핵심 발언들이 상세히 정리돼 있었어요. 기사는 단순히 도윤을 칭찬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지성인의 책임이라는 키워드로 소개되었고 불안한 시대에 필요한 차분한 용기의 상징으로 그려졌죠. 저도 그날 이후로 도윤을 완전히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도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죠. 비자 취소 문제로 여전히 고통받는 수많은 유학생들을 돕기 위해 그는 청원운동을 조직했어요. 우리는 단지 이곳에서 배우고 있을 뿐입니다. 권리를 구걸하는 게 아니라 존엄을 지키려는 겁니다. 그는 밤낮 없이 캠퍼스를 뛰어다녔어요. 청원 서명을 받기 위해 복도를 돌았고 관련 부서와 연락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요. 놀라운 건 이 운동에 국적을 불문하고 많은 학생들이 동참했다는 거예요. 비자 취소 대상인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한 미국인 학생들도 도윤의 진정성과 리더십에 감동받아 자발적으로 함께 나섰어요. 그리고 이 움직임은 컬럼비아를 넘어 전국 주요 언론에도 퍼져나갔어요. 한국 유학생, 미국의 부당한 정책에 맞서다. 컬럼비아발 유학생 인권운동, 미국 사회의 경종.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MBC 같은 주요 언론이 연달아 도윤의 이야기를 보도했어요. 여론이 들끓자 마침내 미 국무부가 움직였어요. 기존의 비자 취소 정책 중 일부를 철회하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유학생들에 대해 구제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발표를 내놨어요. 완전한 해결은 아니었지만 그건 분명 큰 전진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소리 높이지 않고 단단하게 진실을 외친 한도윤 그가 있었어요. 저는 그 모든 과정을 바로 곁에서 지켜봤어요. 그리고 제 안에서 하나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도윤 같은 한국인들이 가진 저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강하다. 우리가 흔들릴 때 그들은 묵묵히 서 있었어요. 우리가 불만을 터뜨릴 때 그들은 움직였어요. 그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미래는 내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이곳에만 있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진짜 중요한 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가치를 지키고 있느냐라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이전까지는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도윤 같은 사람들을 통해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게 됐어요. 마침 캠퍼스에서 한국 문화체험 행사가 열렸어요. 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이번엔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향했어요. 행사장에 들어선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섬세하게 펼쳐진 한복, 눈으로 먼저 먹는다는 게 뭔지 보여주는 한식, 장인들이 직접 만든 공예품들, 그리고 먹을 갈고 붓을 들어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는 서의 시험까지. 그 모든 장면 속에는 단순히 예쁘다는 감정을 넘어 집중과 정성 그리고 존중의 문화가 담겨 있었어요. 도윤과 다시 마주했을 때 저는 정말 많은 걸 물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그런 단단한 나라가 됐는지, 그들의 경제는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성장했는지, 민주주의를 어떻게 스스로 이뤄냈는지, 그리고 지금 한국 청년들은 무엇을 고민하는지. 도윤은 차분하게 그러면서도 진심 어린 눈빛으로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한국은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걸 안다고 멈추지 않아요. 매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건 강한 나라가 아니라 성숙한 나라라고요. 무엇보다 저를 사로잡은 건 한국인들 안에 흐르는 특유의 인간적인 품격이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위해 움직이고 나이와 관계를 중시하고 타인을 배려하면서도 자기 신념을 꿋꿋하게 지키는 문화. 이건 미국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느꼈던 가치들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컬럼비아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가야겠다. 그곳에서 새로운 길을 배우고 새로운 나로 살아가고 싶었어요. 처음 이 얘기를 꺼냈을 때 부모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컬럼비아를 그만두고 한국을 간다고? 왜 하필 한국이야? 저는 제가 겪었던 일들, 느꼈던 감정들, 도윤을 통해 만난 한국의 진짜 얼굴을 하나하나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시간은 걸렸지만 결국 부모님도 저를 믿어주셨어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하지만 따뜻하게 말했어요.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틀린 길은 아니겠지. 비행기 티켓을 예약한 날 심장이 엄청 뛰었어요. 손끝이 떨렸고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이제 진짜 돌아갈 수 없구나. 하지만 이상하게 무섭기보다는 설렜어요. 도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을 때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소피,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한국은 두 팔 벌려 널 기다릴 거예요. 꼭 많은 걸 보고 느끼고 그리고 내 식으로 살아봐요. 그 말은 제 등에 조용히 손을 얹어주는 것 같았어요. 따뜻하고 든든하게요. 마지막으로 컬럼비아 캠퍼스를 걸었어요.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곳이 이젠 어쩐지 텅 비어 보였어요. 무너진 신뢰, 흔들리는 체계,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배움은 없었다는 아쉬움만 남았어요. 이제 저는 다른 세계로 가는 중이에요. 비행기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작아지고 구름 너머로 낯선 하늘이 펼쳐졌을 때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저는 다시 태어날 거예요. 그곳은 제가 진짜로 배우고 진짜로 성장할 수 있는 두 번째 고향이 될 거예요.